오늘은 투자할 차례죠. 자, 교과서 봅시다. 58페이지. 개념 설정을 잘 해두세요. 마지막 시험 치는 전날까지 힘들어하는 파트니까. 자, 기본적인 내용들, 단순한 이론들은 조금 패스하고요. 63페이지 가봅시다. 63페이지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금 수지. 1번 보시면 현금 수지의 의라고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까지 먼저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음 페이지까지요.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한글이죠. 예, 이게 개론의 특징입니다. 한글인데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것. 자, 잘 들어보세요. 갑돌이라고 하는 투자자가 중개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 건물을 살까요 말까요 물어보더랍니다. 자, 내년에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고 중개업을 하셔야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중개사무실에 투자자 갑돌이가 찾아왔습니다. 상가를 살까요 말까요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응? 무조건 하면 좀 약간 뉘앙스가 이상하니까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럼 이제 의뢰인은 집에 가겠죠. 자, 사라고 할 겁니까? 사지 말라고 할 겁니까? 일단 뭐 사라고 해야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갑돌이는 여러분이 사라고 한다고 살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도 물어볼 거예요. 투자 분석을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투자 분석을 해야죠. 갑돌이 당신이 이 상가를 사서 보유하고 있는 동안 당신이 이 건물을 5년간 보유하든 10년간 보유하든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일정한 수익이 발생할 거고 그것을 소득이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 건물을 처분을 하게 될 텐데 처분 시에도 일정한 수익은 발생합니다. 그것을 자본이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줘야 투자자들은 그것을 보고 투자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겁니다. 건물을 사서 보유기간 동안에 수익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까? 보유기간 동안은 무슨 수익이 발생합니까? 그죠? 임대 수익. 그러니까 이런 임대 수익 같은 것들을 통칭해서 뭐라 부른다고요? 소득이득이다라고 부른다고요. 자본이득은 뭔가요? 그럼 처분 시 발생하는 수익. 양도 차익. 가지고 있던 건물을 처분했을 때,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 양도 차익. 그래서 임대 수익과 양도 차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투자자에게 제공을 해야
투자자가 그 정보를 보고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거라고요. 그 소득 이득이라고 하는 게 64페이지. 64페이지 큰 2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업 현금 흐름 이꼴 소득 이득.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한 장 뒤로 넘겨 봅니다. 큰 3번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분 복귀액.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도 차익. 양도 차익. 64페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소득 이득을 찾으세요. 해마다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마다. 올해도 출제되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이론이 중요할까요? 계산 문제가 중요할까요? 아니 생각해봐요. 투자자가 투자 분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투자 분석할 겁니까? 좋아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임대 수익을 따졌을 때 1억이고 양도 차익을 따졌을 때 5천이라서 1억 5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투자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 이론이 중요하다. 계산이 중요하다. 계산이 월등히 중요합니다. 64페이지 박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 수익의 종류가 5가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갈 거예요. 오늘 그 그림만 확실하게 알고 가면 본전 뽑는 겁니다. 시험 치는 그날까지 이거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요.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 수익의 종류가 5가지가 보일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수익이 보입니까? 가능 총소득. 첫 번째 수익. 가능, 다른 말로 바꾸면 최대한. 총 돼 있습니까? 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넓을 조자인데 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소득이라고 했습니까? 수익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가능 총소득이란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수익. 그래서 이 같은 단어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가능이라는 단어와 총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의미니까. 가능이 무슨 뜻이라고요? 최대한. 그럼 총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도 최대한의 뜻이니까. 네,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 건물을 볼까요? 저 상가 건물에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임대료 곱하기 오케이, 그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평수 곱하기 임대료 이렇게 해요. 근데 표현이 다양하게 주어지니까 우리는 그것을 외우지 마시고요. 그 위로 올라가 볼까요? 가능 조소득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위당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죠. 그죠? 평수 곱하기 임대료의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자료는 워낙 다양하게 주어지는,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공실이 없는 상태,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럼 가능 조소득이라는 얘기는 가지고 있는 건물에 100%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죠. 공실이 없는 상태, 딱 그렇게 기억합니다. 건물에 공실이 없는 상태. 메모하세요라고 해서 메모하는 게 아니고 적어봐요. 거기다 공실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편해요. 가능 조소득. 근데 실제로는 공실이 존재하는 겁니까? 공실이 없는 겁니까? 실제로는 공실이 존재하겠죠. 그럼 공실이 존재하면 공실은 차감해야죠. 공실은 차감하고, 그 다음에 임대가 되기는 됐는데 임대료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임차인이 야밤 도주한 경우. 그걸 대손이라 그래요. 그럼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의 용어도 알아야 돼요. 용어도 아셔야 되는데, 일단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은 어떤 의미죠? 쉽게 생각해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못 받은 돈. 그죠? 못 받은 돈. 그리고
기타 소득이라는 얘기는 건물주가 저 상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어떤 거죠? 임대료죠. 근데 만일에 1층에 자판기를 설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판기 수입도 있을 수 있겠죠. 주차비를 별도로 받는다고 전제해 보세요. 그럼 주차 수익도 생기겠죠. 근데 자판기 수입이나 주차 수입은 주된 수익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부수적인 거니까 기타 소득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가감 조정하고 나면 남는 게 두 번째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가능이 무슨 뜻이라고요? 가능이 최대한이라면 유효는 실제로. 가능 조소득만큼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온 겁니까? 자, 실제로 가능 조소득만큼 수중에 돈이 들어온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라면 공실이 전혀 없다면. 그럼 공실이 존재한다면 실제 얘는 돈 들어온 거 아니죠. 그럼 가능 조소득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예상하고 있는 거죠. 만일에 이 건물에 공실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이 정도 돈은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겠구나라는 게 가능 조소득. 그럼 유효 조소득이란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수익. 유효 총소득이란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입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다시 시작.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있는 단어보다 뒤에 있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영업수익입니다. 그러면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겠죠. 그것을 영업비용. 그럼 영업수익에서 잠깐만요. 뭘 그렇게 적고 있죠? 이리 와요. 적으라고 하는 것만 적으면 되고. 그냥 봐요. 이게 이제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얘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거예요. A 빼기 B. 그러면 순수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그래서 순영업소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영업수익이 떠오르면 순영업소득도 빨리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합친 총자본 때문에 발생한 수익입니다. 순영업소득은 뭐라고요? 총자본이 뭔가요? 총자본은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을 합친 거예요. 내 돈하고 남의 돈을 합친 걸 뭐라 부른다고요? 총자본. 그럼 자기 자본이야 상관없고 자기 돈이니까 남의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돈은 갚아야죠. 그것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잘 봐요. 총자본이라고 했으니까 총자본 속에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있는 거니까 타인 자본은 갚아야죠. 갚아야 되니까 부채 서비스액에. 그러니까 남의 돈 갚았죠. 남의 돈을 갚았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순수한 자기 자본만 남아있습니다. 순수한 자기 자본만. 그래서 자기 자본 때문에 발생한 수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수지는 뭐라고요? 자기 자본 수익. 그럼 단어 그대로 세전. 세전이 무슨 말입니까? 세금 내기 전. 그럼 세금 내면 되겠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저기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소득이득이라고 했습니까? 소득이득. 그러면 소득이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소득이득세. 차감하면 세후. 머릿속에 쭉 그려봅니다. 제일 공부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이렇게 합니다. 가유순세세 이렇게.
더 골 때리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공, 기유, 영순 이렇게 외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답 찾는 거. 그러는 거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강의하는 것도 엉터리 강의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엉터리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답을 전혀 못 찾으니까. 의미 파악하세요.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다가 블랭크 해놓고, 여기다가 블랭크 해놓고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라는 게 2번 출제되기는 했습니다. 2번 출제되기는 했는데, 꼭 그런 문제를 찾겠다면 아주 단순하게 접근해도 돼요. 그러니까 첫자 따서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흐름을 먼저 쭉 이해하세요. 흐름. 자, 하나씩 갑니다. 조 내용을 다시 생각하세요. 건물을 살 건지 말 건지,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기에 투자를 할까 말까 결정을 하려면 일단 수익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은 2가지로 존재한답니다. 무슨 수익?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소득이득은 뭐라고요? 정의가 가능해야 돼.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 뭐라고요? 예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임대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해서부터 세후까지가 전부 다 임대 수익이라는 얘기죠. 동일한 수익인데 용어를 다양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을 차감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상황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 시에 발생하는 수익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본이득. 자본이득이 뭐라고요? 양도차익. 저 2가지를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도차익은 아주 가끔씩, 자본이득은 아주 가끔씩. 그러니까 소득이득이 중요합니다. 자, 머릿속에 확실히 넣고 가야 돼요. 자, 첫 번째, 가능조소득은 단위당 임대료, 단위당 임대료 곱하기 평수 이렇게 외우면 답을 못 찾아요. 이유가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료가 다르게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자료 형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공식을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능조소득이란 공식이 없는 상태다. 그럼 주어지는 자료를 보고 이게 100% 임대된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지?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그게 뭐다? 가능조소득. 근데 임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임대 안 되면 차감해야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실. 임대 안 된 거는 공실. 근데 실제 계산 문제는 공실률이 10%다 이렇게 주어져요. 자, 그래서 대손 중단금을 차감하고, 그리고 임대료 이외에 부수적인 수익들, 기타 소득, 가감 조정하면 2번째 뭐가 나온다고요? 유효조소득. 유효조소득이다 뭐다? 유효조소득이란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얘기하는 건데, 달리 말하면 영업수익. 영업수익이니까 이제 뭘 차감을 해야 됩니까? 영업비용. 차감하면 순수한 영업수익, 순영업소득.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했으니까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은 뭐라고요? 총자본수익. 총자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그럼 타인자본은 갚아줘야죠. 그걸 뭐라 표현했습니까? 부채 서비스세. 차감하면 나오는 게 세전현금수지. 세전현금수지는 뭐라고요? 자기자본 수익. 그럼 세전이니까 세금 내야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이득이라고요? 소득이득. 그래서 소득이득세. 차감하면 세후현금수지. 머릿속에 쭉 그려봅니다. 소득이득의 종류가 총 5가지입니까? 소득이득의 종류가 총 5가지? 5가지면 열감입니다. 시작. 유효총소, 가능부터. 가능총소득. 예, 머릿속 일단 먼저 그리세요. 차감되는 항목이 총 4가지입니까? 차감되는 항목을 순서대로 배열해 볼까요? 공실, 영업비용,
부채, 세금. 그죠? 세금. 다시 차감되는 순서가 공실, 영업비용, 비용, 그 다음에 부채, 세금. 자, 첫 번째 공실은 왜 차감하는 겁니까? 가능조소득이 가공이익이라서 그래요.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게 아니죠.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게 아닌데 들어온다면 하고 애초에 가공이익을 잡았기 때문에 차감을 시켜준 거죠. 그럼 애초부터 가능조소득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공실을 차감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부터는 유효조소득을 구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공실을 빼버리세요. 공실을 빼고 나면 차감되는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비용, 부채, 세금. 세금은 순수한 이익에 대해서 내는 게 세금이니까 세금은 제일 뒤에 내야죠. 그리고 부채를 먼저 갚아야 됩니까? 영업활동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들을 먼저 갚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영업주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주입니다. 그러면 직원들 급여를 먼저 줘야 됩니까? 여러분들 부채를 먼저 갚아야 됩니까? 급여를 일단 먼저 줘야죠. 영업 비용을 먼저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 갚고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첫 글자를 따서 공부할 거라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끝입니다. 비용 빼고 부채 빼고 세금 낸다. 그것만 해도 답 찾는 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첫 글자를 따는 그런 형태의 학습은 아무런 의미 없으니까 그런 형태는 기억하지 말고요. 자, 다시 차례대로 머릿속에 쑥 들어가야 돼요. 머릿속에 상황 설정해서 입력해 봅니다. 소득이득세라는 게 그냥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그래서 영업소득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동의어들은 아주 많아요. 자, 노란색만 다시 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노란색만. 자, 이번에는 총이라는 단어를 안 쓸게요. 조라는 단어로 쓸게요. 조라는 단어로 시작.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밑에 두 가지는 간단하네요. 세전이고 세후니까. 그럼 그것도 약간 스킵해 놓고, 그럼 세 가지만 가지고 가능, 유효, 순. 그 개념만. 그러니까 무엇을 차감할 거냐라는 개념. 시험 문제는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느냐 이런 식입니다. 유효총소득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면 순영업소득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OX. O.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를 틀리게 내면 영업비용 자리에 부채 서비스액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나중에 실제 문제를 보면 이게 어떤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걸 차례대로 쭉 적어놓고 답을 찾는데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간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5개 지문이 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데 1개, 2개 지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이걸 다 적었다가는 이미 거기서 1분을 까먹고 들어가니까 문제를 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요. 나중에 이제 한 7월 달쯤 가면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유효조소득이 보이면 지문에 뭐가 나와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어디에서 무엇을 빼면 유효조소득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유효조소득이 나오면 지문에는 어떤 단어가 있어야 됩니까? 공실. 그죠? 공실. 순영업소득이 보이면 영업비용. 세전현금수지가 보이면 부채 서비스액. 세후가 보이면 영업소득세. 이렇게. 지금 일단 그 단계까지는 가지 말고요.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기억할 거라고. 이걸 단순히 기억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미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니까. 이걸 순서대로 외우는 것은 제일 기본적인 개념. 그거 가지고 답 찾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는 기억하지 말고요. 지금 순서를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미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의미 파악. 자, 제일 밑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세후현금 수지는 세전현금 수지보다 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둘의 관계를 설명해 보세요.
세전과 세후의 관계는 세전 현금 수지가 세후보다 크거나 같을 수는 있습니까? 같을 수 있나요? 네, 같을 수 있죠. 자, 어떤 경우는 세전이 큰가요? 응? 영업소득세가 존재하는 경우, 그럼 세전이 크겠네요. 그럼 어떨 때는 같을까요? 소득세가 없으면 같겠죠. 어떤 경우도 세후가 클 수는 없겠죠.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는 영업소득세가 있다 없다 유차결에 놓는 게 아니라 과세소득이 있다 없다, 뭐 과세소득이 적자다, 뭐 이런 개념으로 출제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 봅시다. 순영업소득하고 세전현금수지 관계를 설명해 보세요. 둘의 관계를 비교하면 세전현금수지가 클 수도 있습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크거나 아니면 같거나, 그죠? 자, 그 다음 유효하고 비교해 보세요. 유효조소득하고 순영업소득하고. 순영업소득이 클 수도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겠죠? 유효가 크거나 또는 이꼴인데 현실적으로 영업비용이 제로가 될 수는 없어요. 영업비용이 제로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자기적으로 만들어서 영업비용이 제로입니다라고 하지 않은 이상은 둘의 관계에서는 유효 총소득이 크겠죠. 가능하고 유효의 관계를 비교해 보세요. 가능하고 유효하고. 유효 조소득이 클 수도 있나요? 아니요, 클 수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둘의 관계만 가능이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유효가 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하고 빼는 항목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차감하는 게 많으면 어느 쪽이 큽니까? 얘가 큽니다. 그럼 더하는 기타 소득이 더 많으면 아래쪽이 크겠네요. 이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나중에 7월 달에 해야 될 내용들인데 지금 잠시 구경만 한번 시켜드리는 거예요. 관계 설정하시라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첫 글자 따서 외우는 것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서 배열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하나씩 하나씩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순서 들어갑니다. 노란색 5가지만 배열하겠습니다. 시작.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이제는 더하고 빼는 항목을 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가능조소득 마이너스 공실 및 대손 충당금. 꼭 용어 힘들면 이 단어 아직은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공실 이렇게만 해도 답 찾는데 아무런 지장 없으니까. 그리고 기타 소득은 더하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가감 조정하고 나면 나오는 게 두 번째 유효조소득. 이게 뭐라고요? 영업수익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이게 영업수익이라는 게 빨리 떠오르면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영업비용이 떠오르겠죠. 그럼 다시 유효조소득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면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이란 뭐다? 뒤에 있는 것들이 빨간색들이 다 중요한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쟤네들이 전부 다 시험 문제예요. 순영업소득은 총자본 때문에 발생한 수익. 그 속에는 부채가 있다, 그죠? 그럼 부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환해야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고 나면 나오는 게 뭐다? 세전현금수지. 세전현금수지는 뭔가요? 자기 자본 때문에 발생한 수익. 이제 세전이라고 했으니까 세금, 영업소득세를 차감하면 세후현금수지. 자, 차례대로 다시 머릿속에 그립니다. 지금 하자고 할 때 하세요. 오늘 20번 이상은 아마 순서할 겁니다. 그럼 정상적이라면 돌아갈 때 머릿속에 다 그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고 있으면 하나도 안 남는 거고요. 수업 시간에 하라고 하는 대로 하세요. 머릿속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순서를 아는 것과 시험 점수를 올리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단 이 순서를 모르면 아무것도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순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뭐 기계적으로 암기할 필요도 없고요. 방금 생각했던 대로 순서대로 생각하면 되니까요.
가지고 있는 건물이 100%다 임대된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최대한 발생하는 수익이니까 가능조소득. 임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빼야죠. 그건 공시. 임대료 이외의 수익이 생길 수도 있다, 그죠? 그걸 기타. 그럼 이제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됩니다. 그걸 유효. 그런데 유효조소득이란 영업수익이다. 그래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자. 차감하면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이란 뭐다? 총자본 때문에 발생한 수익이다. 그럼 이 속에는 부채가 들어가 있다. 그럼 갚아야죠. 부채 서비스액. 용어를 뭘 한다고요? 지금 이 순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명을 듣고 이 용어를 이해해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단어를. 차감하면 뭐가 나온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간단하겠네요. 세전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세금이 나와야 되니까 영업소득세 차감하면 세후 현금 수지. 다시 기억합니다. 가능조소득이 1억이라고 전제합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오면 계산 문제 형태가 나올 때는 그냥 이렇게 나와요. 공실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자, 공실률이 10%다라고 전제합시다. 그럼 유효조소득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기타가 없을 때는 그냥 고려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능조소득은 1억이고 공실률은 10%고 유효조소득은 9천 어떻게 구한 거죠? 1억에서 1000 차감했으니까, 그죠?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돼요. 1억 곱하기 0.9 하면 돼요. 0.9 하면 유효조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유효조소득. 근데 이제 문제는 영업비용이요. 영업비용이 뭐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데, 영업비용의 항목들을 제시합니다. A가 얼마고 B가 얼마고 C가 항목을 제시합니다. 항목을 제시했을 때는 개중 영업비용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영업비용에서 삭제해야 될 항목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삭제해야 될 항목을 기억하고 있어야 B는 영업비용이 아니니까 탈락. 이것도 영업비용 아닌가 탈락. 그 영업비용에 해당되는 것만 고려해서 차감을 해줘야 돼요. 문제가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된다. 영업비용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영업비용에 삭제해야 될 항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오는 게 순영업소득. 그 다음 뭐가 나온다고요? 1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할 거고 미친 듯이 틀릴 겁니다. 부채 서비스액 동의어가 일단 많습니다. 자, 부채 서비스액을 좀 풀어서 설명해 보세요. 저게 뭔가요? 응? 저 속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원리금. 응? 그럼 쟤를 어떻게 구하느냐? 빌렸다, 대출. 이렇게 하면 갚아야 될 돈이 나오겠죠. 이게 부채 서비스액인데, 자, 이때 대출액이다, 차입액이다, 동의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저당 대부액. 다음에 이제 한 3월달쯤 합시다. 이자율의 종류가 아주 많아요. 이자율의 종류가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이자율을 써야 되느냐면 얘를 써야 돼요. 저당 상수. 그러면 이제 갚아야 될 돈이 나와요. 그걸 저당, 저를 뭘 한다고요? 저당 대부액, 얘는 저당 지불액이라고 합니다. 저당 지불액의 동의어가 부채 서비스액.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과 저당 지불액은 동의어. 곳곳에서 사용할 거고 1년 동안 100번 정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시점에 기억해 놓으면 앞으로 무진장 편할 겁니다. 시작.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저당 지불. 얘가 무슨 말입니까? 얘는 빌린 돈.
얘는요, 갚을 돈. 얘는 갚을 돈. 얘는 빌린 돈, 갚을 돈. 근데 갚을 돈 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부릅니까? 원리금 이렇게 부른다고. 원리금. 원금 이자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당상수라고 하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다 구하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저당상수라고 사용하는 게 정확한데 어떨 때는 시험 문제 그냥 이자율 이렇게 주어지기도 해요. 저당상수가 3.5%다 이렇게 주는 게 원칙인데 이자율이 3.5%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그렇게 또 맞춰서 또 구하는 거예요. 자, 저거 한번 다시 보고 어떻게 부채 서비스액을 구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해서 저기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나오는 게 세전. 영업소득세도 얼마다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구해야 돼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소득이득이라고 합니다. 자, 이 표를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본이득의 표를 만들어주고, 그럼 투자자가 그것을 보고 투자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가 찾아왔습니다. 투자 분석을 해달라고 하니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수업 시간에 계산 문제를 포기했기 때문에 몰라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야 돼요. 응? 계산 문제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험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 100억짜리 건물에 대한 투자 분석은 해줘야 중개 보수를 확실히 받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자, 이게 소득이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2교시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